저 손님,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지점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낡은 외투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한겨울의 바람이 따라 들어온 듯 주변 고객들이 코트를 여몄다. 은행원들이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다. 노인은 허리를 숙여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대기석 끝자리에 앉았다. 손에서 떨어진 구겨진 비닐봉지가 바닥을 구르며 멈췄다. 직원들은 모른 척 카운터 창구 위에는 커피 향만 가득했다. 지점장은 서류를 덮으며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그분 상대하지 마요. 냄새도 좀 나잖아.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볼펜을 책상 위에 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옆 창구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점장님 말씀 들으셨죠? 저런 분들은 보통 예금도 얼마 없어요. 노인은 여전히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126번. 화면에는 지금 108번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대기석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다.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지점장이 재빨리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줄을 보지도 않고 곧장 VIP 창구로 향했다. 노인의 옆을 지나가며 코를 찌푸렸다. 그 순간 노인의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었다. 대기석에 앉은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카메라가 노인 쪽을 향했다가 다시 내려갔다. 그녀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행에 진짜 이상한 사람 있음 키읔키읔. 시계는 오전 10시 15분을 가리켰다. 노인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주름과 함께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서연은 손님을 배웅하고 다음 번호를 불렀다. 109번 고객님.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아직 126번이었다. 노인의 얼굴에 햇빛이 닿았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낡은 모자챙 아래로 흰 머리가 엉겨 있었다. 지점 내부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기 인원은 20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쉬고 발을 구르고 있었다. 115번 고객님.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노인은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다. 126번. 아직 멀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척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다. 민수가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분 아직도 있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손님을 불렀다. 116번 고객님. 중년 여성이 창구로 다가왔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은 붉게 칠해져 있었다. 적금 만기된 거 찾으러 왔어요.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여성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그 과정에서 카드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주워주려는 순간 여성이 먼저 말했다.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여성은 카드를 줍고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깐 대기석의 노인에게 향했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저런 분도 은행에 오시나 봐요.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서류를 처리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들렸다.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전체 직원을 향해 말했다. 오늘 오후에 본사 감사 나옵니다. 다들 책상 정리하고 손님 응대 각별히 신경 쓰세요. 직원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네. 노인은 여전히 126번 번호표를 쥐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를 살짝 구겼다가 다시 펴졌다. 시계는 10시 47분을 가리켰다. 120번 고객님. 목소리는 다른 창구 직원의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노인을 바라봤다. 그의 눈이 감겨 있었다. 자고 있는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다. 은행 안의 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지점장은 휴대폰으로 본점 보고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지점장 박민호입니다. 오늘 회장님 오신다는데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직원들은 긴장된 목소리로 움직였다. 서류를 정리하고 창구를 닫고 화장을 고쳤다. 123번 고객님.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노인의 눈이 떠졌다. 그는 번호표를 확인했다. 126번. 이제 곧이었다.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성 서너 명. 그들은 대기줄을 무시하고 곧장 지점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곧 도착하십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다들 자세 바르게. 웃으세요, 웃어요. 직원들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연도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섰다. 화장실에 가려는 듯 보였다. 그가 지나가자 몇몇 사람들이 코를 막았다.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진짜 심하네. 노인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124번 고객님. 민수의 목소리였다. 대기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손을 씻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가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왔을 때 은행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차는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다. 지점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봤다. 125번 고객님.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노인은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다. 126번. 다음은 자신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비닐봉지를 챙겨 들고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지점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은 손님을 배웅하고 화면을 정리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음 번호를 불렀다. 126번 고객님. 노인이 창구 앞에 섰다. 그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 속에서 해진 지갑을 꺼냈다. 서연은 잠시 주저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발소리가 은행 전체에 작게 울렸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주머니 속에서 해진 지갑을 꺼냈다. 가죽은 벗겨지고 도장은 오래전 잉크가 마른 듯 바랬다. 그가 내민 주민등록증에는 김영도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옆자리 직원이 소리 없이 코웃음을 쳤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번호를 눌렀다. 저 통장 하나 만들고 싶소.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통장을 원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통장? 그런 차림으로?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둔탁하게 퍼졌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창구 유리창 너머 노인의 눈이 잠시 떨렸다. 그냥 보통 예금 통장이면 되네. 서연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지점장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툭 쳤다. 서연 씨, 빨리 처리하세요. 회장님 오신다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을 계속했다.
노인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창구 위에 놓여 있었다. 손등의 상처가 형광등 빛에 드러났다. 서연이 입력하던 화면이 멈췄다. 모니터 위 고객 이름 옆에 VIP 본점 계좌 김영도 회장이 떴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계좌 내역이 주르륵 펼쳐졌다.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지점장이 다가와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김영도 회장님?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민수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른 창구 직원들도 창구를 비우고 다가왔다. 화면 속 계좌번호 옆에는 VIP 등급 다이아몬드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거래 내역은 수십억 단위였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점장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급히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런 오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모자를 벗었다. 단정한 머리와 차분한 눈빛. 그의 눈은 여전히 온화했다.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오고 싶었네. 지점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다. 뒤에서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통장 만들 수 있겠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손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글자를 잘못 입력하고 지우고 다시 입력했다. 지점장이 다급히 말했다. 서연 씨 말고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니네. 이 직원이 처리하는 게 맞아.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집중했다. 화면이 넘어갔다. 통장 종류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등록했다.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해 주세요. 노인은 숫자 패드를 눌렀다. 삐삐삐삐. 확인 소리가 울렸다. 통장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았다.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냥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프린터에서 통장이 나왔다. 그녀는 통장을 받아 도장을 찍고 노인에게 건넸다. 통장 나왔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김영도 3글자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지점장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했습니다. 노인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는 서연의 창구 위에 놓인 도장을 바라봤다. 은행이 돈만 보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사람을 본 직원이 있구먼.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노인은 서류에 도장을 눌렀다. 지점장이 다시 말했다. 회장님,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됐네. 여기서 다 끝났어. 노인은 통장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다시 들었다. 민수가 급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제가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네. 내 짐은 내가 들지. 노인은 천천히 걸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켰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침묵이 깔렸다. 그때 은행 입구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노인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렸구나. 젊은 남성은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다가와 인사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젊은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걸었다. 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웃었다. 별일 아니야. 통장 하나 만들었네. 젊은 남성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는 몇 초간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 씨?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 자네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구나. 젊은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곳 결혼할 사람입니다. 은행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다. 노인은 서연을 향해 걸었다. 그는 창구 앞에 섰다. 그럼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구먼.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몰랐지?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았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자. 두 사람이 은행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점장이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복잡했다. 서연 씨 회장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회장님이 저렇게 차림으로 온 건 테스트였겠죠. 다른 직원이 말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여전히 김영도 회장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켰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오늘 저녁 6시 본사 회의실로 와주세요. 김영도.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문자를 다시 읽었다. 진짜였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민수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우리랑 다른 사람이 됐네요.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 며느리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지점장이 다가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일 편하게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가 지나갔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켰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먼저 퇴근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직원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본사 건물은 지점보다 훨씬 컸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빛났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회의실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노인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깨끗했다. 왔구먼. 네, 회장님. 앉게. 서연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노인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차 한잔 하세. 서연은 찻잔을 들었다. 따뜻했다. 어제 일은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제가 몰라 배워서. 아니야. 자네는 잘했어.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어제 그렇게 간 이유를 알겠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권력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지. 내가 회장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숙이지. 웃지. 친절하지.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어.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내가 누군지 모를 때도 예의를 지켰어.
무시하지 않았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야.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회장님,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아드님과 결혼해도 될까요? 노인이 웃었다. 부족하다니. 자네는 충분해. 하지만 저는 평범한 은행원이고 평범한 게 뭐가 나쁜가. 내 아들이 자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평범함이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내가 자네에게 하나 부탁할 게 있네.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평범하게 만들어줘. 이 자리가 주는 무게를 잊게 해줘. 그냥 한 사람으로 살게 해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온기가 있었다. 자네 이름이 서연이라 했지? 네, 회장님. 좋은 이름이야. 서쪽의 연꽃. 어둠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은행 지점에 공문이 내려왔다. 민수가 소리쳤다. 서연 씨, 본사 인사 발령 났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민수가 문서를 들고 달려왔다. 윤서연 대리, 본사 VIP 고객 관리팀 발령. 다음 주 월요일부터래요. 서연은 문서를 받아 읽었다. 회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지점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축하합니다. 서연 대리님. 본사 발령은 정말 어려운 건데. 감사합니다. 서연은 문서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직원을 본사에서 필요로 합니다. 김영도. 그날 저녁 서연은 약혼자인 김준호를 만났다. 그들은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인사 발령을 내셨어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서연은 커피잔을 들었다. 부담스러워요. 왜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걸 받는 것 같아서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준호 씨, 네.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며느리가 되어도 본사에 가도 그냥 저로 살 거예요. 준호가 웃었다. 그게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강을 바라봤다. 한 달 후, 서연은 본사 VIP 고객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다. 동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능력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가끔 지점이 그리웠다. 민수의 농담, 손님들의 다양한 얼굴, 번호표 뽑는 소리. 어느 날 오후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윤서연 대리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김영도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앉게. 네, 회장님. 본사 생활은 어떤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이게 뭐죠? 열어보게.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준 바로 그 통장이었다. 회장님, 이건 내가 자네한테 받은 첫 번째 통장이야.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쓰지 않았네. 서연은 통장을 바라봤다. 표지는 깨끗했다. 이제 이걸 자네에게 돌려주려네. 왜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자네가 결혼하면 이 통장을 기억하길 바라네. 사람을 대하는 자네의 첫 마음을. 그게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나야말로 고맙지. 회장이 돌아서며 웃었다. 내 아들을 부탁하네. 그리고 이 회사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햇살이 예식장 유리창을 통해 쏟아졌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문이 열렸다. 김영도 회장이 들어왔다. 준비됐나? 네, 회장님.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주게.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다. 예식장 문이 열렸다. 하객들이 일어섰다. 음악이 커졌다. 서연은 천천히 걸었다. 준호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준호의 손에 맞잡아 주었다. 잘 부탁하네. 네, 아버지. 준호가 대답했다. 피로 연장.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눴다. 서연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수였다. 그 옆에는 지점 동료들이 서 있었다. 서연 씨, 축하해요. 민수 씨 와주셨네요. 당연하죠. 우리 스타 직원인데. 동료들이 웃었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지점장도 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서연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점장이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났다. 예식장은 조용해졌다. 서연과 준호는 빈 홀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피곤하죠? 준호가 물었다. 조금요. 그래도 행복하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당신을 처음 본 날 기억나요? 은행에서요? 아니요. 그 전에 봉사활동에서요.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때요? 당신은 노숙자분들께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리를 두는데 당신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눴죠. 서연은 그때를 떠올렸다. 기억나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준호가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변하지 말아요. 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어두워진 홀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신혼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그 통장이 놓여 있었다. 김영도 회장이 준 통장. 그녀는 통장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다. 김영도. 서연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침이 밝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소가 번졌다. 몇 년 후, 은행 본점 로비. 서연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신입사원 교육을 맡고 있었다. 은행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다. 전문성입니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신입사원이 대답했다. 친절함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람을 보는 눈이요? 네. 외모로, 옷차림으로,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예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도 한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분을 만나고 깨달았죠. 신입사원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분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은행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을 통해 배웠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교육이 끝나고 신입사원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 통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펼쳤다. 회장의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다.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5살 딸 지우가 달려왔다. 서연은 딸을 안아 올렸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그림을 보여줬다. 은행 그림이었다.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일하는 곳이요. 선생님이 엄마 직업 그리래요. 서연은 그림을 자세히 봤다. 창구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착한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야, 왜 착한 엄마라고 썼어? 엄마는 할아버지한테도 친절하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할아버지 싫어하는데.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할아버지도 소중한 분이야. 네. 지우가 웃으며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다. 밥 다 됐어요. 먹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준호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회사 창립 기념일이래요. 가족들 다 모이래요. 알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과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당신 행복해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창립 기념일. 회사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에 김영도 회장이 올라섰다. 그는 이제 머리가 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5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관객석을 둘러봤다. 제가 몇 년 전 초라한 옷차림으로 한 은행 지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는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 직원은 지금 우리 가족이 됐고 이 회사의 훌륭한 팀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다. 박수가 쏟아졌다. 제가 그날 배운 건 이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사람을 먼저 보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오늘 내가 한 말 부끄럽지 않았나? 서연이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자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네.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회장이 손녀를 안아 올렸다. 우리 지우, 오늘 예쁜 옷 입었네.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그래, 잘 어울린다. 세 사람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10년 후,
서연은 이제 부행장이 되어 있었다. 김영도 회장은 은퇴하고 준호가 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서연의 사무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그 통장을 꺼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한 젊은 직원이 들어왔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부행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요. 직원이 앉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오늘 한 손님이 컴플레인을 넣으셨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이 오셨는데 경비가 입장을 막았대요. 알고 보니 VIP 고객이셨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경비는 어떻게 됐나요? 대기 중입니다. 그분은요? 로비에 계십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겠어요. 로비. 한 노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 앉았다. 불편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경비분도 일하신 거죠. 그래도 손님께 불쾌감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노인이 서연을 바라봤다. 부행장님이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요즘 보기 드문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서연은 경비를 불렀다. 손님께 사과드려요. 경비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노인이 손을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대니까요. 서연은 노인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돌아서려는데 노인이 말했다. 부행장님. 네. 혹시 김영도 회장님 아십니까? 서연이 멈춰섰다. 네, 압니다.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시군요. 그분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은행원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그 얘기를 아십니까? 네. 그분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셨죠. 노인이 일어섰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분의 부탁 때문입니다. 부탁이요? 이 은행이 아직도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인지 확인하라고 하셨죠.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도 테스트였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옷차림으로 오신 건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부행장님을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이 은행은 여전히 사람을 먼저 봅니다. 서연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겠습니다. 노인이 악수를 청했다. 서연이 그 손을 잡았다. 김영도 회장님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좋은 며느리를 두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아버지 김영도를 찾아갔다. 그는 집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 왔구나. 앉거라. 서연이 앉자 회장이 차를 따라줬다. 오늘 일 들었네. 네.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죠? 회장이 웃었다. 들켰구나. 왜 그러셨어요? 확인하고 싶었네. 내가 물려준 가치가 아직 살아있는지.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고맙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 있었다. 내가 처음 자네를 만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저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통장 아직 가지고 있나? 네. 제 책상 서랍에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통장을 언젠가 지우에게 물려주게. 그리고 얘기해주게.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정원에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현재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다. 건물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다. 10년 전 그 통장. 예금주 김영도, 개설 담당자 윤서연, 그리고 회장의 글씨. 사람을 보는 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다. 서연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 무시하는 시선들, 그리고 자신의 선택. 그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였다. 아주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네, 부행장님.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수고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다. 초라한 노인이 은행에 온 그날.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그날의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끝. 서연은 천천히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정장을 입고, 누군가는 작업복을 입고, 누군가는 초라한 옷을 입고,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두 같았다. 소중한 사람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의 별빛이 그녀를 비췄다. 그리고 그 빛은 따뜻했다.